안녕하십니까. 해양과학대학 학우 여러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취업 정보나 과학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헤드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김은비, 이혜은입니다. 2분기 인터뷰 영상은 잘 보셨나요? 벌써 마지막인 3분기 인터뷰 영상인데요. 먼저 해양경찰학과의 졸업자 인터뷰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경찰학과 13학번 조유영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충남 보령시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1년 4개월 정도 했습니다. 공무원 특성상 이제 자격증 같은 거는 굳이 필요 없는데 뭐 경험 같은 거를 많이 쌓아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어학연수라든지 교환학생이라든지 갔다 오면서 좀 여러 많은 경험을 쌓았고 또 공무원 시험 공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들을 좀 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조금 쌓아놨던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에서 행정 관련한 그런 동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회화라든지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동아리를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좀 그래도 많이 프리해서 강의 끝나고 많이 놀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 사실 지방직 공무원이 주말 근무랑 야근이 생각보다 잦더라고요. 그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할 때 한 1년이 넘어가면서 제가 슬럼프가 찾아왔었거든요. 그때 이미 합격한 공무원분들의 합격 후기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해보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좀 대학 시절을 청춘이니까 되게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재학 중인 대학생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서 대학생 때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잘 시청하셨나요? 너무나 많은 꿀팁들이 쏟아졌는데요. 다음 인터뷰는 또 얼마나 많은 꿀팁들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은 해양생산 시스템 전공 인터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2020년도에 졸업한 해양생산학과 16학번 이광섭입니다. 학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수적으로 취득을 요하는 자격증들, 상급 회계사나 아니면 상급 전파전자통신사, GOC 같은 자격증들을 주로 이제 많이들 따는데, 그 외에 선택사항으로 어로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따고, 이거는 이제 어선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 말고 다른 이제 공무원 쪽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자격증이고요. 저같이 이제 원양 선망에 종사하고자 하는 후배들은 들어온 자격증을 또 따는 거를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동원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드론을 투입해갖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이제 드론 조종사로서 또 업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양어선에 취업을 저는 했고, 원양어선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한데, 수산회사에 일단 방문을 해서 일단 승선 의사를 먼저 밝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이제 승선할 선박을 배정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이제 뭐 배정이 되면 취업을 나가고 진짜 되게 간단한데 저는 일단 졸업 전에 회사에서 인턴을 한 달 정도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대기했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만의 뭐 특별한 점은 이제 상급 회계사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타 학과에서는 딸 수 없는 자격증이고 오직 우리 학과에서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특별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급 전파전자 통신도 이 관련 학과를 나와야만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학과만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양이라는 공간은 되게 넓은 공간이고 유사 직종들도 많은 만큼 우리 학과가 그 중에서 원양어선에 되게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쪽으로도 많이들 나가는데 자격증 아까 말했던 어로산업기사 그거를 취득을 해서 수산직 공무원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다른 것들도 뭐 공통적으로 선박이라는 자체의 직업에서 여러 뭐 좋은 점들이 있다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업 전에는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나는 어딜 가도 버틸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취업하고 승선해서 든 생각은 되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고 진짜 그 배로 더 힘든 공간이었고 그래도 이제 뭐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뭐 하다 보면 타다 보면 언젠가 시간은 지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원양어선에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 다녔던 그 기간보다 더 많이 놀고 그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더 알아보고 따고 그때보다는 연애를 더 많이 해보고 미팅이나 뭐 파팅, 소개팅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원양어선이라고 막 한 가지만 선택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알아보고 공부해서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 같고 후배님들이 어떤 일을 배웠든 간에 각자 자신한테 맞는 그런 길로 가갖고 다들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학과에 알고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그냥 일단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다들 뭐 학교 다니다 보면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을 텐데 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여러 가지 길도 많이 알아보고 굳이 한 가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 길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린 엔지니어링 전공 인터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산업운송과학기술학부에서 마린 엔지니어링을 전공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일하고 있는 오인규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학과에서 추진한 잡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부산에 가서 회원회사를 초청해서 직접 그곳에서 면담도 하고 조언도 듣고 이력서도 내보면서 직접 회원회사에 가지 않으면 회사와 소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를 좀 잘해야 이제 선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고 이제 배의 용어와 서류 대부분이 거의 다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는 직업이다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즉 배를 타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를 타면 이제 고립된 공간에서 배 안에 이제 있는 선원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승선하게 되시면 3등 기관사의 직책으로 승선하게 됩니다. 3등 기관사는 이제 회사마다 데이워크를 하는 배도 있고 아니면 당직을 서는 배도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당직을 섰습니다. 당직 시간은 3등 기관사는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밤 2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당직을 서게 되어 있고요.
당직 중에는 이제 순찰을 돌면서 뭐 현재 가동 중인 기계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즉시 그때그때 처리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사마다 담당 기기가 있는데 3등 기관사의 경우에는 냉동기, 에어컨, 보일러, 주수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담당 기기를 더욱더 이제 중요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수리 작업도 직접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내 전기에 관련해서도 3기사가 담당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연저항 체크도 하고 램프도 수리하고 뭐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많은 나라를 가고 이제 국제적으로 항해를 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서류 작업도 할 게 많은데 그만큼 이제 많은 서류들도 준비하는 것도 이제 3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장점으로는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승성근무 예비역 제도라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한 3년간 선박에 승선하게 되면 군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급여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선박에서 근무하는 것은 고립된 곳에서 일하고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군대 대신에 선박에 승선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점은 승선 생활을 그만두고 육상에서 일하다가 너무 늦지 않은 선에서는 다시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점으로는 승선 생활 특성상 이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와 가족을 자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가끔 외로움도 느끼고 힘들 때 의지를 해야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약간 좀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제 인터넷이 좀 느리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아예 안 되는 회사도 있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인터넷이 가능하긴 한데 카톡은 가능한데 이제 유튜브나 영상 통화는 약간 힘들기 때문에 개인 시간에는 살짝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재밌는 승선 생활을 했지만 친구들이나 이제 상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꼰대 같거나 폭언을 하는 상사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과 몇 개월을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항구에 정박을 하면 밖에 외출을 나가지 못하지만 제가 실습할 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출을 나가서 뭐 싱가포르나 뭐 유럽 쪽,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뭐 이런 데를 외출을 나가면서 놀기도 했는데 그때만큼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기라고 이제 선박에서 전기를 만드는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작업을 했었는데 엄청 어렵다고 들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좀 엄청난 직업의식과 뿌듯함이 많이 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저도 그랬고 후배분들도 그러겠지만 이제 승선하기 전에는 많이 이제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할 텐데 너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승선 생활해서 몸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했네요. 이 영상이 학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각과의 선배님들의 영상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헤드 인터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생 모두들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안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우 여러분 모두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우 여러분 모두들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